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어느덧 영주가 좋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도 영주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명사초대석에서 진행을 맡았던 서중도 전 문화원장이 특집으로 임종득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후에는 임종득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내년부터 전입신고와 동시에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제는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방문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500원, 여기에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500원이 더 공제됩니다. 전자송달은 기존 우편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서비스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영주시 세무과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부담은 줄이고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영주시 신규 시책 발굴 대회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만큼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 FM 방송이 주관하고 영주시 후원으로 열린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회가 13, 14 양일간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문화의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는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막과 음성 해설이 포함된 베리어프리 상영 방식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영주시 지회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영주시 지회 등 지역 장애인 단체가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첫날인 13일에는 청각장애인 70여 명이 영화 엄마의 공책을 관람했습니다. 상영에 앞서 수어 통역이 더해진 환영 인사가 더해졌고 관객들은 자막 덕분에 내용 이해가 쉬웠고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4일에는 시각장애인 관객을 대상으로 축하 공연과 함께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상영됐습니다. 또한 음성 해설이 제공돼 장면의 분위기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 상영회가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IoT 기술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와 함께 1인 가구 안부 살핀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며 해당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면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이상 패턴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바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업이 스마트 플러그 설치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100가구에 대해 IoT 안전장치를 설치한 가운데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고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즉시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기반 돌봄과 함께 사람 중심의 복지 공동체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배달원이 저소득 1인 가구에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7,800회 방문 중 10건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 등교 편 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 그리고 200여 명의 행복기동대 활동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역 곳곳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주시는 복지 터치포인트 구축과 청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스마트 플러그 확대 보급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예, 서중도입니다. 이제 계절이 어느덧 이제 늦가을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그 영주가 좋아 이 영주 FM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한 1년 넘는 세월을 쭉 해왔던 장기 프로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로서 대미를 좀 장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주가 좋아 명사 초대석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우리 영주의 모든 것을 고민하고 항상 노력하시고 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임종덕 국회의원을 오늘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분의 진솔한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이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나오셨으니까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영주 시내에 다니면서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 봤는데 시민들 모습이 상당히 반가웠고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참 귀한 그 시간을 내주신 임종덕 의원님을 이래 모신 김에 우리 영주 시민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더 진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혀 사전 계획 없이 원고 없이 그래서 진솔하게 우리 좀 임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지가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죠. 되셨죠. 예. 의원님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활약하신 것이 저희들이 이 직간접적으로 청문회 하실 때의 활약상이라든가 국정감사 때라든가 그 의정 활동하는 거는 저희들이 참 많이 봤고 참 이 표현이 조금 좀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그 초선으로서는 너무나 잘한다. 예, 사실 그건 저희 평이 아니고 대부분들의 그 중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 보좌진한테 프로필을 잠깐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보니까 소속은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이 돼 있죠. 이제 그거는 주로 하시고 그 밖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연구 이 참여하시는 게 대충 이래 보니까 이제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도 참가하시고 기후위기 지방송을 대응을 위한 농업 혁신 포럼 이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위원까지 하시면서 무궁화 포럼 특히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을 이제 눈길이 끄는 것이 우주 항공 산업 발전 포럼, 예. 그다음에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위원장은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중앙당 중앙당 재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계시고. 글쎄요, 이 많은 걸 지금 제가 다 소개시 그 밖에도 뭐 AI에 관련된 것도 있고, 외교안보에 관계된 것도 있고, 참 소개하기가, 너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쭉 활동하시면서 한 1년 반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보신 뭐 소감 같은 거, 소회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죠.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쁘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쁜 직업이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국회 내에서 상임위 활동부터 각종 이제 행사 참여, 그다음에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또 지역구에 내려와서 지역구 행사라든가 민원들을 또 접수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직업보다도 바쁜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지역이 또 그 영주 봉화 영양에 사실은 적지 않는 그 지역구에 그다 보니까 아마 여러 행사에도 또 참가를 하셔야 되고 해서 많이 그 바쁘실 줄은 압니다. 어쨌든 한 1년 반 의원 생활 해보시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3D 업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육체적으로 이래. 보람은 있습니다. 예, 많이 견디시고, 그래도 참 체력이 따르시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일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물론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국정을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국정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실은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큰 그 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정에 대한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예. 뭐 옛말에 먼 산에 호랑이보다 이웃집 개가 더 무섭다고. 사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 영주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사입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건 우선 영주 시민의 그 문제니까. 그래서 조금 지역으로 좀 범위를 조금 이래 좁혀보겠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의원님이 그 1년 반이라는 그 길지 않는 그 국회의원 그 기간 동안 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선 그 드론 산업에 대한 그 영주 발전을 위해서 드론 산업을 좀 이용하는 문제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수소 발전소,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 꼭 뭐 영주만 국한 안 해도 좋습니다. 영주, 봉화, 영양 그에서 의원님이 그 현재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추진하고 계시는 것, 뭐 사업 몇 가지 좀 이래 말씀을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배경이 되었던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었던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영주를 내려와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쭉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또 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식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
그래서 지역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 문화가 한 20, 30년 동안 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만연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선출직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역할을 제가 당선이 되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둘 이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획하고 하면서 바쁘게 지나온 것이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일자리 창출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제가 공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방산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뭐 산업체들을 유치해 와야지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경제가 더 돌아가는 그렇죠.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정 비행장 비상할주로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자 해서 지난 45년간 사실 안정 비행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애물단지로 제작해 있었는데 이 애물단지를 좀 보물단지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참모총장까지를 다 만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드론 발전 특구로 안전비행장이 이제 지정이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비행장을 활용해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시험 비행, 그 다음에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또 확인해주는 또 비행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비행 장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 안전비행장 할주 좌우측변으로 해가지고 입주를 해서 드론 발전을 위한 R&D 센터라든가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연계해서 불과 지금 거리에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제가 공약했던 그 방산 기업 유치도 지금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32만 평 정도 해서 방산 기업이 들어오면은 거기도 한 아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400명 이상 될 것 같고 많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발전소는 한 1조 2천억 원 들여서 이제 동서발전과 같이 하는 걸로 MOU를 맺었는데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전기료를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베어링 산단이라든가 드론 발전 특구 지역, 그다음에 방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참 하신 게 짧은 기간에 적잖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 안전비행장을 이제 활용한 방산기업 유치. 사실 이 문제는 뭐 저 같은 거의 문외한이 생각을 해도 이 방산기업 유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 가지 퍼져나가시 이제 한 기업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관련된 게 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게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국가산단 옆에 42만 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 방산 그걸 유치한다. 그것도 이제 뭐 거기 사실 출발이죠. 이제 거기 또 모태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연계되어 가지고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고. 특히 그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가 그럼 영주에서 해가지고 공급할 때 그 공급 단가를 좀 낮게 해주면은 자연히 뭐 기업 유치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특히 앞으로 그
AI 산업 같은 거는 뭐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기업이니까 예, 그거 참 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이 제가 예, 이렇게 하면 의원님 의정 활동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섬 지역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입법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1년 쓰는 돈을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럼 이 어른들이 이제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 몇 분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모자란 경우도 들어 있겠지만 거의 조금 남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그 초과해서는 사용을 안 하니까 거의 조금씩 남는데 이걸 이제 시에서는 이제 보조금 그 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해다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칫거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의원님이 그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만은 그 아마 경로당 그 자녀금 식비 전용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하나 통과해가지고 그 뒤에 제가 경로당 몇 군데를 한번 이래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제 그 시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게 뭐 입법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거 영주 시민이 지금 혹시 이거는 그냥 내가 의원님 그냥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 영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 예. 뭐 응급 환자 뭐 예. 호송에 관한 그것도 지금 하셨죠. 예, 사실 했죠. 그게 예. 참 영주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생겨난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거 예, 이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이런 미개한 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이래 예, 법제화시킨다는데 제가 이제 그 입법 부분에 활동을 쭉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 들어봐야 된다. 예. 현장에 가보면은 그 문제점이 보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게 된다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군생활 하면서부터 다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방향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그 입법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반응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 아까 직접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 아까 응급 그 상황에서의 그 환자 호송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혈액의 문제가 연기에서 그때 사망사고 예, 그렇죠. 임산부 예, 사고 모병원에서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그 상황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영주에 혈액을 보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안동에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예. 시간적으로 1시간 정도 그렇죠. 걸리는 문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적십자병원에 혈액 보관원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해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이제 개관식을 또 할 계획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표지판 자체를 이걸 미리 좀 알려주고 이렇게 붙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한다고 그렇죠. 길을 파놓고 막 이렇게 해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법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원칙이 계신 걸 하고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뭐 언론하고 한번 인터뷰하실 적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회에서 규정하고 예산으로 실행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제 원칙입니다. 예, 너무나도 이 좋은 말이에요. 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예. 현장에서 가봐야지, 가서 들어봐야지 문제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들어보면은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데 이걸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왜 어디에 막혀 있는지 부분은 사실은 국회에 가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현실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 듣다 보면은 지금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또 잘못 규정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법 개정 소요를 뽑아내는 거고, 법 개정 소요 없이 이 부처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훈령 차원으로 조정을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행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그 해당 부서에서 그걸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걸 시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제가 예결위 활동을 지금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야지 최종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이라든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연계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의원님 영주의 굵직굵직한 그 소위 말해 일자리 창출 또 인구 감소라는 영주의 아주 큰 난제 해결을 위해서 수소 발전소라든가 드론 발전 특구 같은 거는 뭐 물론 뭐 큰 사업으로 하드웨어로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프트하지만은 정말 절실한 거. 이건 의원님 계속 좀 시민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얘기를 우리 영주 문제로 더 조금 좁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떨까 몰라도, 사실 영주가 지금 시장도 부재여서 이제 시장 대행으로 하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또 지역에서 뭐 그리 좀 유감스러운 일들도 들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영주가 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정확한 뭐 지표는 제가 제시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약간은 침체되어 있다. 이건 참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늘 아마 고민하시고 그걸 빨리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영주 발전이 어떻게 될까? 우선은 원인부터 진단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의원이 지금 현재 영주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앞으로 영주가 발전하려면은 영주가 어떤 뭐 시민의 자세라든가, 안 그러면 영주 지도자의 자세라든가, 영주가 어떤 쪽으로 변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발전 방안 같은 걸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영주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은 뭐 영주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영주,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 18만 정도, 그죠? 예,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석탄 산업이 줄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교통의 중심지였던 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인구들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돼서 인구가 늘었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제 전기로 바뀌고 원자력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에너지원들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점 침체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영주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영주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한 30년간 지속되어 온 이 선거 문화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돈 쓰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착이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그게 선거 이후에 뭐 지자체장을 하든 아니면 선출직 의원을 하든 간에 또 연기되어 가지고 또 부정으로 또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 판단과 시행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주가 좀 침체를 더 가속화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대 흐름에 따른 부분들은 결국은 영주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력을 가지는 사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하는 작은 기업들이 또 들어오면서 구심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드론 산업으로 본 거고요. 애물단지 어떤 안전병장을 활용해가지고 드론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전국에서 드론 하면은 영주가 대표될 수 있는 산업으로 된다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여기 와서 시험도 할 것이고 R&D 센터에서 연구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하는 과정에서 수소발전소를 여기다 건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기값을 싸게 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가장 좋아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산업 자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1호 조건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 센터들, 특히 드론에 관계되는 거나 첨단 베어링에 관계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쪽으로 결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연구 인력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시너지를 해가지고 이제 드론의 메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 축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의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선거 문화의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선거할 때부터 돈 쓰는 선거를 하면 안 된다. 돈 쓰지 않는 선거를 주창을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지난 30년 이상 이 잘못 길들여져 온 이 선거 문화를 저는 바꾸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또 그 여부에 따라서 영주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영주시장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돈 쓰지 않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떠한 주변의 장애도 없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이 그 큰 틀에서 이제 영주의 어떤 발전 방안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영주 발전의 이제 주체는 물론 시민이지만은 그걸 이제 앞장서서 하는 건 공직자다. 그 선출직이든 안 그러면 임명직이든 그 사회 지도자들하고인데, 이분들이 그 선출되고 또 임명되고 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분들의 그 자세가 깨끗하지 않은, 깨끗함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 요소고,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을 선출하는 이제 선거 문화부터 고쳐야 되겠다. 또
이 부분은 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참 이게 말이 쉬워 그렇지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 거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지금 그 가능성에 많이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의원님 그 당사자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 과정을 제가 들은 게 많습니다. 그때 뭐 시중에 시샘말로 그 뻥튀기 세가마 가지고 선거 치렀다고 그러는데 뭐 심지어는 그 선거 그 자연봉사자들 밥값 한번 내주고 그것마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자비로다 하고 실제 그거는 뭐 아마 영주 선거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선거 역사상 그런 예는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그 적지 않은 참 지지를 얻어가지고 되셨고 아마 의원님이 본 몸소 실천을 하셨으니까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100% 공감입니다. 출신이 깨끗하지 않는데 선출 과정이 깨끗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년 지방선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예. 여쭈겠고 지금 영주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영주 문제 발전 방안은 대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 영주 관광산업 조금 더 폭을 넓히자면 문화관광산업. 사실은 뭐 저희 짧은 소견도 사실 지금 부석사 예를 들어 소서원 영주의 그 대표적인 곳인데 저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석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소서원 두 개 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곳인데 사실 종교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글쎄 저는 뭐 세계적으로 그런 유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서로 다른 종교가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가 있겠나. 그 종교 간에는 물론 뭐 두 종교가 갈등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좀 특이한 것이 사실 영주가 아주 그거는 뭐 세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영주 문화관광 물론 뭐 영주 사는 축제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 한번 좀 평소 아쉽다 하고 생각하신 점이 계시면은 말씀해 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는 정말 이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죠. 전국의 어떤 도시와 비교를 해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선 백두대간이 영주를 지나가잖아, 그죠? 소백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맥 있고, 그게 쭉 내려가는, 그 다음에 낙동정맥이 또 봉화로 해가지고 영주로 내려가는 그 중앙에 이제 영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수가 수려하고 또 그런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는 많은 사찰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립 학원으로서 그 사익서원으로서 또 최초로 있었던 그 전통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부석사와 선웅소선이 동시에 등재가 되는 기적도 있었고 사실은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기독교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영주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좀 아주 빠른 시기에 그렇죠. 들어온 지금 내매교회라든가 그렇죠. 영주제일교회라든가 이쪽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정말 풍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이 지리적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 숫자를 이게 찾아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아쉬움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나오면서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경북
북부권 관광 번역화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통상 이제 영주면 영주만 가지고 이 하나의 관광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봉화는 또 봉화대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영양은 영양대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은 붙어 있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같이 연결해 가지고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지자체로 나누지 말고 내 지역구가 있는 영주영양 봉화는 하나의 권역으로 좀 해서 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걸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할 것이 뭐고 나중에 할 것이 뭔지를 좀 그려보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은 이제 계획을 했었고 그걸 이제 하나 둘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영주영양 봉화가 공통적으로 지금 이 관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자체가 좀 제한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고는 단양으로 가거나 안동으로 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잠을 자야지 돈을 쓰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호텔을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여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어디일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계획은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급 호텔이 좀 들어와 주면은 이게 들어오는 것이 다른 숙박업소들의 어떤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을 하는 또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관련 데이터들을 다 확인해 보고 해보면은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장급 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숙소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고급 호텔이 들어와야지 오히려 끌어오는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와서 좋으면은 점점 뒷소문이 나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산업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드론 발전 특구가 되면은 거기 안전 비행장 할줄에서 시험 비행을 다 합니다. 시험 비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내려오면은 한 3개월, 4개월을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죠. 그것도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한 5, 60명씩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무를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어디 가면 좋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드론 발전 특구뿐만 아니라 방산기업 들어오죠. 수소발전소 개발되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호텔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주 영양 봉화 해가지고는 영주는 결국 소백산을 바탕으로 한 그 부석사, 수능소, 수소원, 그 다음에 치유원, 소백산 영주 치유원, 산림 치유원이 있잖아요. 이쪽 건역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서 그 무슨 마을도 있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봉화 쪽으로는 이제 K 베트남밸리. 창평 저수지 주변에 K 베트남밸리를 개발함으로써 이 국내에 있는 베트남 국민들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메카가 되겠네요. 수십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말이든 방학 때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찾게 하고, 그 다음에 K 베트남밸리 관련된 이 콘텐츠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 이걸 한번 성공을 시키면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고, 방문하면은 거기를 창평에 있는 K 베트남밸리를 방문하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주를 통해서 가요. 영주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영주 수혜를 영주에 엄청난 수혜가 일어난다. 거기에 도로망이라든가 이걸 잘 닦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수목원, 분천 산타마을까지 연계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하나의 벨트를 만들고 영양에 있는 그 수비의 자작나무 숲까지를 연계하면은 이걸 하나의 벨트로서 그 관광 자원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한번 기하급 수요로 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참 영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평소에 얼마나 고심하는가 하는 것.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사전에 뭐 계획됐다든가 뭐 질문 사항을 미리 전혀 지금 계획 없이 제가 돌발적으로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의원님도 거침없이 이래 피력하신 걸 보니까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군데만 딱 찍어 가겠습니다. 뭐 영주의 경기 침체 중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해 영주 구도심지가 거의 공동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구도심지의 그 활성화가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절대 절명인데 이 상가라든가 이런 게 쉽게 하자면 나가버리면 세입자가 다시 없을 정도고 그 저녁에 뭐 일몰만 되면은 그냥 사람이 안 다닐 정도인데 그 실제로 대한 명동거리라든가 그래서 아마 영주시에서도 그 명동거리 활성화를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지금 아마 명동거리 그 거리도 지금 일단 그 재포장 뭐 재정비를 지금 하는 사업도 하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조금 근본적으로 이 영주 구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의 속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관이 한번 계시면 예, 영주에 대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피크를 찍고 영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쭉 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영주 택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렇죠, 예. 택지를 개발할 때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쭉 과정들을 역으로 확인해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택지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사실은 예견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대책 없이 지금 그렇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줘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그 택지 개발 이후에 그 구도심의 쇠퇴 그것이 그쪽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던 분들한테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제가 구도심을 지나왔습니다만은 특히 그 육거리 있는 지역 보면은 건물을 다 내놨어요. 그렇죠. 쇠를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그냥 이 문을 닫고 있는 그 가게가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가슴 아픈 부분을 느끼는데 지금이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적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픔이었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쇠퇴하면서 많이 비고 있고 그렇죠. 새도 사실은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도심의 부흥 계획만을 세우면은 저비용을 들어서 제대로 된 구도심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구도심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라. 이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으니 용역을 줘서라도 쭉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영주 시민들에게 실제로 설명도 하고 그렇죠. 공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공감의 시간들이 첫째는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하는 데서 그럼 뭘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영주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도나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투자를 해야지 이 큰 그림이 나중에 이 충돌되거나 다시 또 뜯고 나거나 이런 시행착오들을 안 겪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 택지로 우리 영주 시민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가 됐기 때문에 영주 시민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채울 길이 그렇죠. 없어요. 결국은 구도심은 결국은 외부에 있는 들을 어떻게 그렇죠. 끌어들여 가지고 이쪽에서 이 관광도 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외부에서 봤을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 그런 벤치마킹
이러한 벤치마킹을 이미 그런 부분으로 성공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좀 해서 영주에서만이 온리 영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마스터 플랜에 담아가지고 그러면 요번에는 요걸 먼저 하자. 요거 그 다음에는 요거 하자.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언뜻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하여간 영주를 상징할 만한 뭐 타워를 이제 서천변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렇죠. 구도심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금 도로 옆에 보면은 그 열애자상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 그럼요. 국도로도 예, 지금 예, 예. 그 뭐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이동로들도 만들고 근데 구도심으로 와가지고는 그 지금 기독교병원 뒤쪽에 그 시장에 보면은 정골목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영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정골목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좀 되살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랜드로버 쪽에 보면 랜떡이라 그러죠. 랜떡이에요. 그것도 있고 주황분식 그렇죠. 예. 뭐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뒤에 문화의 거리까지 연계해 가지고 예.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호텔 문제까지를 연계시키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의원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그 공감 가는 것이 사실은 택지 인구의 어떤 감소하는 도중에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풍선 효과를 얘기 못하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물론 지금 구도심에 정비를 하고 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또 풍선 효과 영주에 저짝에 있는 걸 이짝 그런 그런 우려를 또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외부에서 채우자.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그게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여간 계속적으로 좀 우리 그 시민들이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영주일이 더 우리한테는 급해서 영주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될 수 있으면 이 정치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시민들이 워낙 궁금해하고 지금 점점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벌써 아마 시중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을 어떻게 하나 하고 사실 시민들이 지금 벌써 예의주시를 시작한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 희망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뭐 제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 내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이 지역에서는 그 공천이라는 게 거의 참 매우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그 내년에는 어떤 공천 기준으로 공천을 하실 거며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떠한 분들이 지방의회라든가 혹은 시장이라든가 여기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좀 그 넓은 뜻의 내년 영주의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를 주요해서 좀 말씀 의원님 의중에 사실 그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사실은 현 실태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30여 년간 영주의 선거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시민들이 그 선출직에 대한 냉소주의가 있어요. 아, 예. 냉소주의. 공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맨날 그놈이 그놈이다. 네. 이런 이야기. 이 선출직에 대한 그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놓는 정책과 시행하는 정책에 지지를 보낼 일도 또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예.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직에 지원하지 않는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예.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예.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다. 제가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예. 문제인식을 가져서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 선출직을 하는 사람이 후보일 때 공약했던 부분을 당선돼 가지고 실제 실천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화를 바꾸는 일이더라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선출이 되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고 또 공천한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과연 자기가 했던 약속대로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정들인데 결국은 공천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공천을 이제 제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영주시의 이제 공천에 그렇죠. 관련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크게 개입하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꿈꾸고 있는 영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의원, 도의원, 시장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렇게 참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저 친구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정치하는 것을 또 꺼려하면서 예, 꺼려하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수십 년간 그렇죠. 있어 왔던 이 문화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영주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제 생각이고 그것의 첫 시험대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제 공천과 선거에 아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정말 우리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통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저한테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오면은 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뜻이 맞다면은 또 정치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하여간 그 내년 사실 지방선거에 선출되는 분들에 의해서 또 앞으로 4년 영주가 또 이끌어 나가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이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그 대단히 영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 의원님 모시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그 좀 새롭게 해보겠다 하는 그 결연한 그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말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정말 새로운 그 지방선거 시대가 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여쭤볼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또 이 방송 시간이 정해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실 의원님이 해오신 일, 또 시민들한테 평소 하고 싶은 말씀, 그 10가지 중에 사실은 한 가지 정도만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이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시민들이 다 아실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그 시민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 겸 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선출직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그 새로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선거 문화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영주시에서 있었던 우리 주요 지휘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실망감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선거 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선출직이 되고 또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변화되는 영주의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 다시 신뢰관계로 돌아설 수가 있고, 또 우리 정치인들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후보 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난 1년 6개월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 혼자가 아닌 우리 영주시의 선출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영주의 그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정치에 꿈이 있는 분이라면은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저와 함께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침이 된다 할 정도로 우리 지도자의 자세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약간의 침체에 있다고 하는 우리 영주는 더더욱 사실은 영주를 일으킬 그 똑바른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임종덕 의원님을 모시고 그분이 영주에 대한 고민, 또 그분이 영주에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영주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분 우리 영주 시민과 같이 영주 발전에 발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영주가 좋아의 명사 초대석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도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특히 이 대미를 우리 임종덕 의원과 같이 하게 돼서 좋습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옛날에 그 주막에서 나그네들이 복로방에서 자고 아침에 길을 떠날 때 집신끈을 매는 걸 보면은 이 나그네가 오늘 백리길을 갈 나그네인지 십리길을 갈 나그네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 저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백리길을 출발하는 신발끈을 한번 동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가 좋아 올해 마지막 방송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종덕 국회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영주가 좋아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가 좋아는 내년에도 영주의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프로그램을 이어오게 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